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워싱턴 지역과 뉴욕, 뉴저지 그리고 이제 기타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오늘 강의를 이렇게 경청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지금 이제 밤일 건데요. 다른 지역도 제 강의를 많이 듣고 나타나는 현상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 영화의 시드니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데 오늘은 뉴욕과 워싱턴, 뉴저지 지역 여기 우리 동포분들, 우리 교포분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요. 역사의 이제 얼마만큼 문제 뭐 역사는 많이 알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을 빼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동북공정 그리고 이제 임나일본부가 뭔지 여러분들께 짧은 시간 내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는 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이런 것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을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제 저지하는 거, 우리 역사가 왜곡되는 걸 저지하는 이런 활동을 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런 말씀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이제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사를 잊은 줄도 모르고 지금 있습니다. 뭘 재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는 뭐 경제성장이라는 이름하에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이번에 말 그대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행복지수는 뒤에서 찾으면 1, 2등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적인 풍요는 많이 들어왔지만도 한 인간으로서 개인으로서 한국인으로 느끼는 행복감은 대단히 행복이 아니라 뒤에서 보면 불쾌, 불만, 해일조선이라는 말 정도까지 나올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보면 야 이렇게 천국이 없다 하는데 정작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지옥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역사도 똑같습니다. 신채호 선생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했는데 문제는 어떤 역사를 잊은 줄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 특히 이제 이 문제는 역사는 정체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세, 3세 계속 이제 뿌리를 내려갈 건데 보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희망이 한국인으로서의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후세가 전달될 수 있는 뭐 그런 바람을 누구나 계신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내 2세, 3세, 4세가 계속 한국인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끔 그렇게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가지고 다 계실 건데 문제는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역사와 정신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 이제 해외 동포 우리 계시는 그 지역사회에서 과연 우리나라 한국인의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지 한국인의 올바른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보신다면 과연 우리 꿈대로 해외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의 꿈대로 2세, 3세들이 계속 한국인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 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우리가 어떤 꿈을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떤 걸 잊고 살았는지 왜 지금 동북공정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임나일본부라는 말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동북공정하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아시죠? 중국에서 만리장성은 성이 길다, 뭐 진시황이 저렇게 뭐 쌓았다 이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걷는다는 것은 문안을 구분 짓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만리장성 밖에는 자기들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오랑캐 문화고 만리장성 안이 자기들이 살았던 문화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여기는 아주 고급 아주 중심의 문화, 중국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아주 뭐 중심의 대국의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 기준점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 만리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리장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이징 옆에 보시면 산해강까지 요거는 원래 이제 이것도 원래는 만리장성이 아닙니다. 원래 명나라 때 쌓았던 장성이죠. 진시황 때는 저 정도까지 안 왔습니다. 명나라 때 아주 멋있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만리장성이 완성되었죠. 근데 최근에 만리장성이 보시면 북한 위로 지나가면서 무단장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갑자기 만리장성이 꼬무줄처럼 살아나가지고 우리나라 저 영토 지역에 북한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남북한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만리장성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말 그대로 중국 문화가 된 겁니다. 중국의 역사 영역, 문화 영역으로
만리장성이 늘어나는 그 효과 하나가 어떻습니까? 이런 효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보시면 중국에 살고 있는 55개 소수민족 본다면 여러분들 한국에 보십시오. 우리가 위에 만주족, 조선족이 살고 있죠. 저 문화는 옛날부터 말한다면 만리장성 밖의 문화입니다. 그죠? 만리장성 밖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화 문화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말 그대로 만리장성 방향이 바뀌면서 저 만주족, 조선족 문화, 이 문화가 중국 문화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김치다, 한복이다, 뭐 그네뛰기 모든 것이 이번에 중국의 문화에서는 등재가 됐죠. 등재가 된 것은 벌써 10년 전에 벌써 다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런 소식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알게 돼 가지고 분노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이 늦었죠. 왜? 중국은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권까지 이제 자기들 우리 문화를 중화 문화로 돌리는 작업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동북공정 하시면 여기 넣어줘 보면요. 일명 앞에 자료 보시면 동북 삼성입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지역, 그죠? 요령성이라든지 길림성, 흑룡강 이쪽 지역인데 지금은 중국의 영토가 되었죠. 하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 우리 조상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화권을 자기들 문화권으로 돌리는 작업인데 문제는 요 삼성만 가져가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이 삼성이 중화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면 대한민국 남북한도 따라 들어갑니다. 왜? 이쪽하고 연결된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체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가 중국 역사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은 아시다시피 그냥 단순하게 중국의 학자들이 나서가지고 자기들 역사다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정치 문제로 학술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냥 학술 문제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정치 문제로 해가지고 학술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여기 나중에 보시면 정치, 경제, 대외 전략적인 문제로서 중국이 대응한다는 거죠. 보면요. 한국 남북한에 대해서 앞으로 자기들 미래 역사관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말 그대로 영토, 국경 문제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앞으로 대한민국과 남북한의 문제와 더불어 이 국경 영토 문제의 이렇게 내용으로서 끌고 나가는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 뭐 이렇게 발해 역사가 좋아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한국의 상고사 관련된 부분을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돌리면서 그 문화권이 살아있던 지역, 그 영역을 중국의 고대 영토라고 주장하는 그런 결론으로 갑니다. 이것이 동북공정이죠. 그래서 앞으로 동북공정이 미래에 말 그대로 가장 큰 한국과 대한민국 남북한과 중국과의 역사 전쟁으로 이제 벌어질 영토 문제로 이제 아마 비화될 것은 자명한 거다가 볼 수 있죠. 보면요. 그래서 원래 중국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아마 들으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학교에서 배우실 때 중국은 역사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자기들 역사는 원래 진화족이 한족이 중심이 돼가지고 중국 역사를 이끌었다고 지금까지 가르쳤죠. 이게 원래는 중국에서 정통적으로 가르친 역사관인데 동북공정을 그러면서 이 역사관을 포기를 했습니다. 진화, 한족이 중화 문화를 중국 문화를 이끌었다는 것은 이제 이것을 접어버렸어요. 포기를 하고 어떻게 전환되느냐면 자, 그동안 이제 남만 북적이래가지고 동일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 동서남북에는 전부 다 오랑캐 벌거지 같은 인간들만 살고 있다 해가지고 이만융적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그동안 계속 내려왔죠. 오랑캐들이 살았다, 뭐 개 같은 놈들이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참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사람들만 다 살았던 지역이 중국 문화의 근처에 살았던 주변에 동서남북에 살았던 민족으로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중국이 이것도 이렇게 가감하게 접어버렸습니다. 자, 접고 어떻게 나오느냐면 원래 중국의 역사는 한족하고 55개 소수민족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고 역사관을 완전히 수정을 해버립니다. 수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민족 문화권 중국은 원래부터 한족이 아니라 다민족이 만든 문화다, 역사다 이런 쪽으로 이제 논리를 가져갑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 문화가 거기에 중국에 살고 있는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가 조선족이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한국은 뭐냐? 한국의 역사 문화라는 것은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 조선족의 역사다. 그래서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는 바로 중화문화다. 이런 논리로서 한복, 김치 모든 것을 중화문화, 중국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한 겁니다. 이리 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되시겠죠 보면요. 근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이제 전 세계의 모든 이제 자기들 중국 문화를 전하는 모든 전파 루트에 이대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르치는데, 자, 어떻게 가르치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그러면서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이런 역사, 중국에서 가르치는 역사에 대해서 저항을 못하게끔 어떤 논리를 펴느냐면 여기 나오죠. 위에 일사양용이라는 정책을 펴니다. 자, 한국에서 아무리 중국 가서 너희들 동북공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한다. 중국에서는 일사양용이다. 뭐냐? 역사는 하지만 또 양쪽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한국은 한국대로 역사를 가르쳐라. 중국은 중국대로 역사를 가르치니까 절대로 관여를 하지 마라. 이런 논리를 가지고 중국은 지금 역사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를 중국사로 주장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무도 지금까지 나서가지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이제 이유는 조금 이따 또 아시겠죠? 아시겠는데 보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동북공정의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대한민국의 학자들이 동북공정의 역사를 지금 우리나라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서가지고 동북공정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만리장성의 방향이 바뀌면서 어떻게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은 만리장성 밖에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아주 뭐 적게는 1000년, 많게는 한 3000년 내지 4000년 앞선 홍산 문화가 발굴되면서 저기서 이제 제사 문화라든지 원래 모든 문화에 중국에서 많은 사서 오경에 나오는 문화권의 원형이 저쪽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 문화를 만리장성 밖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때요? 저걸 자기들 문화권을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만리장성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홍산 문화, 우리가 말한다면 고조선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전의 문화권이 다 나오는 지역이 지금 여러분들 자료에 보시면 홍산 문화 지역입니다. 저 문화를 요번에 중화문화의 근원으로 돌렸습니다. 옛날 역사관으로 말한다면 동이족, 오랑캐들이 살던 지역이 중국 문화의 자존심 아주 강한 중화 문화의 근원이다. 이렇게 이번에 바꿔버린 겁니다. 진짜 감히 옛날로 본다면 상상을 초월할 일이 벌어졌죠. 우리 한국 문화와 연결된 저 지역을 중화 문화의 근원으로 돌려버렸다는 거. 이게 홍산 문화인데 문제는 왜 중국에서 저렇게 가감하게 홍산 문화를 자기들 거라 주장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학자들이 저 홍산 문화 지역, 만주 쪽 저 넘어서는 저 지역을 우리 역사 영역이 아니라고 한국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 문화 지역까지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번에.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나온 홍산 문화는 보시면 여기 사진 나오죠. 제천단 문화라든지 벌써 6000년 전에 하늘에 제사 지나는 거라든지 그리고 천문을 관측한 자료라든지 모든 자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의 주체의 무덤이 뭐냐면 무덤 보십시오. 무덤에 누워있죠. 한 분이 누워있는데 위에 상투를 들었습니다. 상투 옥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장품이 옥이에요. 옥. 6000년 전에 5500년 6000년 전에 옥을 저렇게 생활 도구로 사용한 민족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화라고 말하는 슈메르 문화도 저런 문화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동북아시아에 지금까지 말이 없었던, 발굴되지 않았던 이 홍산 문화가 발굴되면서 홍산 문화에서 벌써 5500년, 6000년, 7000년 전에 옥을 썼던 문화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저 문화의 주체가 뭐다? 머리에 상투를 들었어요. 지금 중국인들 상투 텄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청학동 가면 아직까지도 상투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거는 유교의 문화다 하는데, 유교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자료 보시면 어때요? 유교가 생기기 수천 년 전에 벌써 상투 문화가 이 홍산 문화에 나옵니다. 이 동이족이 살았던 문화에서. 그리고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곰특비가 나와요. 곰특비.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문화의 주체는 뭐냐? 웅족의 문화권이다 했는데, 여러분들 웅족 들어보셨죠? 우리 단군 이야기하면 곰과 호랑이 이야기할 때 호족과 웅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단군에 대한 이야기의 실체를 풀어줄 수 있는 자료가, 실정으로 자료가 저렇게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 자료가, 저 문화가 발굴되니까 너무너무 충격받고 좋아해가지고, 야, 고조선 이전에 문화가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군도 지금 신화로 만들어놨는데 단군 이전에 역사가 나왔다. 무조건 반대해야 되겠죠. 무조건 막아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 문화는 우리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 홍산 문화 지역은 소화서 문화권이라 해가지고 약 9000년 전의 문화권까지 포함을 합니다. 9000년에서 하가점 하청, 그리고 이제 이걸 하가점 하청은 뭐냐면 단군조선의 이제 후반기 정도 문화권, 이제 중반기 후반기까지 문화권을 다 유적이
저쪽 지역에서 다 발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저것을 우리 게 아니라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국에서 뭐냐? 자, 이 문화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바로 자기들 이 홍산 문화를 만든 사람이 중화문화에 말하는 황제헌원의 문화다라고 이번에 돌렸습니다. 근데 이 황제헌원도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사기라든지 읽어보실 건데 사마천 사기라든지 읽어보면 저 황제헌원이 중국의 조상이 아니라 원래 동족 사람입니다. 동족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자기들 역사에 시온을 잡을 때 저 황제헌원을 자기들 조상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동족하고 치우천왕인 여러분들 붉은 악마 말하는 치우천왕하고 싸웠던 인물이 황제헌원이기 때문에 중국 한족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부각돼 가지고 저 양반을 중화문화의 근원으로 돌렸는데 문제는 이 홍산 문화를 누가 만들었다? 바로 황제헌원이 만들었다고 지금 중국은 가르치고요. 자,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지금 중국은 중국 인민들이 참배를 하러 가는데 그 참배단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간에 황제헌원이 모셔져 있고 옆에는 우리 진주광씨 시조인 염제신농씨 농악과 약학의 시조죠 보면요. 이분도 동족으로 우리 조상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월드컵 때 찾는 붉은 악마 치우천왕이 모셔져 있죠. 이 세 분 다 전부 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이 당군도 부정하는 사이에 당군 이전의 역사 인물이 이번에 중국의 조상으로 다 둔갑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이제 사실로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전부 다 참배를 합니다. 자, 이거 중국의 현지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우리 조상은 동족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 열심히 주장을 해줘가지고 이번에 중국에서 홍산 문화도 자기들 문화를 돌리면서 바로 산동성 지역, 바로 동이족이 살았던 지역이죠. 주 지역. 거기에 치우천왕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동이 치우가 보이죠. 지도에. 저 영역을 중화문화로 끌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치우천왕이고 모든 인물이 누구다? 태극기를 만드신 태호복기 씨도 다 누구다? 중국 사람이다 라고 요번에 다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은 태극기를 붙이고 태극기 애국가까지 부르는 나라인데 문제는 뭐냐? 정작 그 태극기를 그렸던 태호복기 씨는 어때요? 중국인으로 뺏겨버렸습니다. 왜? 이분은 고조선 이전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시대, 배달시대의 인물이에요. 우리는 고조선도 인정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배달 신시를 인정하겠습니까?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어때요? 중국에서 자기들 조상으로 이번에 돌려버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에서 아예 이제 2018년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고조선은 처음부터 중국의 주나라의 지방정권이다. 지방정권. 그리고 사만의 땅은 원래 은나라의 유민이 한반도로 와서 망령해서 성립한 나라다. 그럼 이 말은 어때요? 한국의 자, 남북한 모든 나라는 누가? 중국 사람이 와서 만든 거고 주나라 때 와가지고 만드는 거고 은나라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역사를 만들었다. 이렇게 2018년에 중국에서 학술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에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 모든 국민들, 조선족들 이 교육을 받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지금의 조선족들은 자기들이 조선족이 아니랍니다. 누구요? 원래 중국 사람이라고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말은 조선적인데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에 들어있는 역사관은 완전히 중국인으로 교육받고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이 이제 만리장성을 보십시오. 동북공정을 끝내면서 어떻게 해버렸냐. 이게 전 세계 도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인터넷 들어가시고 만리장성 쳐보시면 이 지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영토, 북한까지 만리장성이 들어온 적 없죠. 그런데 중국의 공식적인 지도집은 만리장성이 우리나라 황해도까지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 배포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자, 어디예요? 연나라 장성. 연나라가 또 우리나라를 침입했다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르치잖아요. 연나라 장성이 우리나라 영토에 들어온 적 없습니다. 중국의 문헌도 없고 우리나라 역사 문헌에도 없습니다. 누가 주장하느냐? 한국의 학자들이 연나라하고 고조선하고 싸우면서 고조선이 밀려가지고 지금까지 지금의 평양까지 밀려왔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해 주신 덕분에 중국에서는 뭐다? 아, 그러면 연나라가 저까지 같이 해가지고 연나라 장성은 어디까지요? 우리나라 북한 영해까지 지도를 딱 그렸습니다. 자, 저렇게 지금 전 세계 도배가 끝났고요. 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저 해외 미국에 저 이민 가시기 전에 열심히 국사 공부하셨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나라 북한의 평양 지역에 뭐가 있었다?
한사군 낭낭이 있었다고 열심히 시험 문제까지 치고 가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 자, 한국에서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 줘가지고 중국은 뭐냐? 자, 한국에 지금 대한민국 어떤 북한에 뭐가 있다? 낭낭군이 있다, 한사군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어때요? 자, 어떻게? 자, 한사군의 영역이 우리나라 북한까지. 북한은 뭐다? 원래 한나라의 식민지, 약 420년간 식민지라고 지도를 그려가지고 한나라 영토로 표기해가지고 전 세계 도배를 끝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어때요? 한나라 다음에 위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또 북한 지역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은 조조의 후손이 세운, 앞에가 위나라가 조조의 후손이고, 그 다음은 뭡니까? 진나라까지 들어서 가지고 북한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국의 고대사에서는 뭐냐? 한국은 당군도 부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군이, 쉽게 말하면 한국의 조상 당군이 고조선을 주체적으로 건국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중국에 임한 중국의 한사군이 한국의 역사를 끌어나갔기 때문에 뭐다? 원래 한국의 고유 영토는 전부 다 원래 시작의 역사는 뭐다? 중국의 식민지사, 속국사로서 출발했다는 지도가 이것이고요. 그 내용을 시진핑 주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금성을 걸을 때 이야기 나눈 겁니다. 바로 한국사는 뭐다? 시작은 뭐다? 중국의 식민지로부터, 속국사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의 한국이다라는 내용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지도입니다. 저렇게 전 세계 도배가 다 끝났는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저 지도가 잘못되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글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배운 역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도 우리나라의 고조선 1호 박사라는 양반이 EBS까지 나가지고 뭐냐? 요하 문명, 홍사 문화는 우리 게 아니다. 저는 중국이 조작한 거다. 그리고 당군은 절대로 진실이 아니다. 신하다. 주장하신 분이 우리나라 고조선 1호 박사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사 선생님들을 가르쳤던 교원대 교수였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또 영진해 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열심히 우리나라에서 국사 선생님들에게 어때요? 동북공정을 교육을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중국이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이번에 앞에 보셨던 동북공정을 다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야금, 판소리, 검은고, 씨름, 그네뛰기, 널뛰기, 추석, 한복, 김치 모든 것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다 돌렸습니다. 약 10년 전에 추석도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끝났습니다.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저 문화는 한국 게 아닙니다. 다 이제 중국의 공식적인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다 됩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지금 다 갔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크게 큰 문제가 아니다 했다가 10년 전에 저렇게 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문화재청에서는 별 문제 아닙니다. 저리다가 끝납니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2020년, 21년에 완전히 중국 문화로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문화재청이고 뭐이고 지금 뭔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그냥 눈만 떠나놓고 저리 하고 있습니다. 다 뺏기는데도. 자, 2020년 중국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주 크게 열렸고요. 요거는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사진이 벌써 인터넷에 바이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학술대회를 열리면서 자, 동북 지역의 고대 역사, 여기서 말한다면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백제, 부여, 발해 이 모든 역사를 중국의 정사체제의 방국, 속국, 식민지사로 등재를 다 끝냈습니다. 제후국 아니면 식민지사로 고조선도, 고구려도, 백제도, 발해도, 부여도 요번에 다 이렇게 학술대회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저 국민들 알면 우리나라 학자들 다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기 때문에 저런 사실이 있다는 자체도 우리나라 학계에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이제 동북공정이 뭡니다 하는 그 기사만 한 번씩 내줘, 우리 국민들한테. 근데 다 뺏겼습니다. 다 뺏기고 아예 24세 정사체제까지 안에 다 속국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늦어버렸죠. 대응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저걸 영원히 아마 이제 비밀로 넘어갈 겁니다. 그냥 끌고 나갈 겁니다. 자, 이러는 사이에 일본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등장하느냐? 여기 보시면 가야입니다. 여러분들 가야, 거기 이제 미국 계시는 분들, 경상도 계시는 분이죠. 경상도 출신들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경상도는 갱상도죠. 이게 제 발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많으시네요. 아마 그러면 제 사투리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확고히 이제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가겠습니다.
뭐 이해가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통역을 해주시고 도대체 저 경상도 말은 저건 모르겠다 한다면 어때요? 옆에서 통역을 부탁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야 문제하면 여러분들 가야하면 김수로 떠오릅니까? 김수로 그냥 허황욱 떠오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자 2019년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야사를 복원한다는 명의로서 1조 2천억, 1조 4천억을 투입해가지고 10년간 투입을 합니다. 1조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가지고 가야사를 복원할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지금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작품이 뭐냐면 2019년에 우리나라 가장 중앙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 전시를 했습니다. 가야 전시를 했는데 기가 찬 게 뭐냐? 여러분들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잘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보시면 가라국, 임나사연, 뭐 대사, 그 다음에 아랍 뭐 쭉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보면 가라, 뭐 난가라, 탁순, 뭐 탁국, 알라, 다라 이런 쪽 지명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 그동안 가야사 공부 안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 번씩 들어봤는데 가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저걸 전시를 했는데 처음에 국민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게 뭔지. 아, 저게 진짜 김수로왕의 가야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뭐에 보면 나중에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거는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 가야사가 아니라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사의 임나일본부가 나오는 임나사입니다. 임나의 연표를 가야의 연표라고 들이대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속인 겁니다. 기만해가지고 전시를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받아먹고 지금 1조 2천억을 받아먹어가면서 요걸 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고 난 뒤에 발칵 뒤집혔죠. 저 지도를 빼라. 다 빼라 해가지고 이에 부산으로 갈 때는 부산 전시할 때는 여러분들 저 내용을 뺐습니다. 자기들이 거짓말인 줄 우리 국민을 속인 줄 인정했죠 보면요.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직도 가야가 뭔지 임나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속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가야는 가야가 아니라 일본석입니다. 김수로왕을 부정했어요. 김수로왕도 가짜, 허황우도 가짜, 김수로 왕릉도 가짜, 파사섭도도 가짜, 전부 다 가짜로 몰아가지고 그러면 진짜는 뭐냐? 일본석에 나오는 지명의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아마 오늘 저 강의 들으신 미국에 계시는 분들, 김혜김 씨, 김혜허 씨, 뭐 또 관련된 또 분파된 성씨에 계신 분들 전부 다 이번에 사이비로 다 몰려가 끝났습니다. 사이비로 다 거짓말 성씨로 다 몰려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학계에서 그랬습니다. 다 가짜성이라고. 그때 인도에서 올 수 없다. 어떻게 파사사탑을 인도에서 타고 이렇게 싣고 올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리 혹시 동의하세요? 옛날에 그 정도 먼 거리니까 못 올 거라고. 절대로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시대 때 벌써 전 세계에 다 이동했습니다. 전에 제가 강의 때 한 번씩 언급하죠. 우리나라 정선 아리랑 나오는 정선 아우라지에 있는 고인돌, 그리고 충북의 제천에 황석에 나오는 고인돌, 그 고인돌의 밑에 누워있는 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유럽인이었어요. 유럽인들은. 한국의 고인돌에 누워있는 분이 유럽인입니다. 그 양반이 그때 어떻게 왔겠어요 보면요. 아니 고인돌 시대 때도 우리나라까지 왔는데 뭐 인도에서 여기까지 그때 못 왔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부산의 그 김해 대성동 고분 57호 고분군이라든지 예안리 고분에서 뭐가 나왔느냐? 바로 인도 타밀인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인도인이 왔다고 다 유전자까지 밝혀놨는데 이번에 이 가야 전시를 하면서 뭐냐? 아, 그때 당시 인도는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올 수 없다고. 요렇게 국민을 또 속여가지고 김혜허 씨, 김혜김 씨 다 가짜다. 유사다. 요렇게 밀어붙여가지고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뒤에 김혜김 씨, 김혜허 씨 종친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전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떠세요? 파사사탑도 앞으로 안 빌려줄 겁니다. 완전히 이제 요번에 신화로 몰아버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영식 교수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의 대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면 태만 이영식 교수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보시죠. 가야사를 이야기하는데 삼국유사, 삼국사기 가야를 이야기 안 하고 일본 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 서기를 있는 그대로 보자. 옛날에는 일본 서기가 어떻습니까? 이건 뭐냐? 거짓말이다. 일본을 위한 책이다. 절대로 일본 서기 내용이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다. 이렇게 다 일본 학자들도 주장했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가야사 하는 분들이 뭐냐? 이제 일본 서기를 그대로 봐야 될 시간대가 왔다. 일본 서기 있는 대로만 믿자. 요리 주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분 말씀 기억하십시오. 왜? 이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가야가 임나가
같은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짧게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십시오. 자, 가야의 건국 볼까요?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김유신 열전에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되었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건국됐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건국사를 바뀐 역사는 별로 없어요. 아예 그렇게 삼국유사 삼국사기에는 김수로 하면 돼요. 42년에 가야 건국 딱 나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번에 가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저 기록 믿을 수 없다. 요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일본 서기를 들이댄 겁니다. 신궁황후가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백제 신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그 연대기를 들이댄 겁니다. 자, 가야의 건국은 틀림없이 서기 42년이죠. 자, 여러분들 기초 공부입니다. 오늘 임나. 그럼 일본 서기에 임나는 언제 등장하느냐? 자, 보십시오. 임나는 언제 등장하냐면 일본 서기는 원래 680년에 시작해가지고 720년에 마무리된 책인데 이제 신대기하고 초대 신무장, 진무덴노, 진무천황부터 마지막에 지통천황까지 지통천황까지 기록한 내용이 여기에 일본서기입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임나는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바로 10번째 임금인 숭신 때 등장하는 겁니다. 숭신. 그럼 뭐예요? 숭신은 서기 전 30년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자, 우리는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되었다고 못을 박아놨는데 일본 서기에 임나는 언제 등장한다? 서기 전 30년. 그럼 뭐예요, 보면요? 자, 뒤에 가보시면 가야가 건국하기 72년 전에 임나가 일본 서기에 등장합니다. 가야가 임나 같습니까? 만들어진 연대가 틀리죠. 그런데 같대요, 우리나라 학자들이. 요거 이정보 이야기 안 합니다. 절대로 가야 사는 분들 오늘 제 강의, 요약 강의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 아, 가야는 임나이기 때문에 똥개가 자기 집 앞에서 뭡니까? 뭐 먹고 들어가는 것처럼 일단은 가야는 임나라고 딱 해놔놓고 들어가요. 우리나라 가야 사는 분들. 요거 이야기하면 다 거짓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언급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일본 척 기록에서도요, 이영식 교수처럼 일본 서기는 틀림없이 기원전 어떻습니까? 숭신천황 때 임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일본 서기 있는 그대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가야가 임나라면 틀립니다. 연대기 자체가 틀리죠. 자, 가야 건국 72년 전에 벌써 임나는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그런 기록이 일본 서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자, BC 28년 기록에도 임나가 나옵니다. 김수로왕 이전의 기록이에요. 이전에 임나가 있었다고 다 나오고.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가야의 지명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가야 지명,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가야 지명 그냥 대충 보시고요. 자, 요 지명을 보시고 뒤에 보십시오.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 지명입니다. 자, 임나 지명 보시면 어떻습니까? 앞에 볼까요? 앞에 지명 아마 처음 다 보실 겁니다. 이제 가야 연구 때문에 오늘 처음 볼 건데 결론은 뭐냐?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삼국유사, 삼국사기 지명하고 일본 서기에 가야라고 주장하는 임나의 지명이 같은 게 빵입니다. 하나도 안 같습니다. 아니, 한 개라도 같아야 뭐 같다고 발가락이 정 어떠세요? 옛날 뭐 제목에 발가락이 닮았다가 나오잖아요. 딴 데 안 닮았고, 야, 다 얼굴도 틀리고 손가락도 다 틀리는데 발가락만 좀 비슷해가지고 옛날 아시죠? 발가락이 닮았다는 거 아시죠? 내용. 아, 임나 일본부가 임나가 가야라면 글자 한 개라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데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일본 서기에는 임나가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 일거라고 이거하고 발음이 비슷하다면 전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 여기가 임나의 뭐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조선 총독부 학자들하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지금까지. 자, 같은 거 하나도 없죠. 자, 가야의 멸망 깨놓고 요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가야의 멸망은 김수로왕이 세웠던 금강가야는 자, 언제? 532년. 그리고 대가야는 언제 망합니까? 562년에 망했다고 역사 기록에 그대로 딱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인입니다.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인간들 보면 앞으로 요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야, 역사에 금강가야 532년, 대가야 562년 망했지. 그러면 임나가 가야라면 몇 년에 망해야 됩니까? 적어도 임나는 562년에 망해야 되겠죠. 왜? 가야가 임나라면. 그죠? 자, 일본서기 이영식 교수 말대로 일본서기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디 나옵니까? 자, 임나 가야가 멸망한 저 뒤에 646년에 임나가 등장합니다. 일본서기에. 가야는 벌써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도 646년에 임나가 등장을 해요. 자, 그 다음 들어가십시오. 646년 9월에 비로소 뭐가 나오냐? 보십시오. 자, 뭐가 나옵니까? 수파 임나지조라는 말이 나와요. 노란 거 있죠? 원문. 뭐냐? 자, 쉽게 말하면 이게 뭡니까? 자, 마침내 임나가 조공을 이제 그만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마침내 이제 임나가 조공을 두었다. 그럼 뭐냐? 임나가 망했다는 기록이잖아요. 언제 망했느냐?
562년에 망한 것이 아니라 646년 9월에 망했습니다. 일본서기 내용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같대요. 자, 그러면서 해석하는 거 꼬라지 보시기 보입니다. 이게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해석을 해도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게 양심이 한 보면 노랗다는 게 보면 요겁니다. 원래 수파 임나 지주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마침내 임나가 조공을 바치는 것을 그만두었다가 원래 해석이에요. 올바른 해석인데 어떻게 인터넷에 해석을 하냐면 임나의 조를 바치는 것을 중지하게 만들었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해놨어요. 이게 어떤 놈이 해놨는지. 지 같은 한문을 모르는 인간도 보면 아, 이것은 임나가 조공을 바치는 것을 마쳤다, 이렇게 그만두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요걸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살짝 넣어가지고 임나의 조를 바치는 것을 중지하게 만들었다, 이런 구절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석을 오역을 해놨습니다. 이 실체를 숨기기 위해서. 이때 가야가 게 결국 가야가 임나라가 아니라는 걸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이런 오역을 해가지고 살짝 역사에 숨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문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라는 겁니다. 저것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식민사학자들이. 자, 가야의 왕기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수루왕부터 구행왕까지 계보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김해, 김씨, 단디 보십시오. 거기 경상도 말로 단디 아시죠? 단디. 똑바로 보시라는 거. 자, 보시면 수루왕부터 구행왕까지 나오고 대가야는 이신하시왕부터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도설지까지 정확하게 연대기가 나옵니다. 요래 가지고 가야가 망했다고 우린 첫 기록이 나오죠. 여러분들 임나에는 누가 세웠는지 누가 망했는지도 없어요. 누가 세웠는지도 모르고 누가 망국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가 임내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자료 8가지 보여드리는데 같은 거 하나 있습니까? 전부 다 틀리죠.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총독부하고 우리나라 가야에서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100% 묻고 들어가는 게 뭐냐, 이런 거 절대로 이야기 안 하고 원래 가야는 임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들어가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가야사가 완전히 난도질 당해버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임나는 원래 뭐냐면 강수열전에 임나가랑이 있고 또 진경대사 탑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양반들 만날 겁니다. 아, 진경대사 탑비의 진경대사 조상이 임나왕족이다. 그래서 김유신이 뭐냐, 바로 임나다,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강의할 겁니다. 가야사 연구해달라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원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장난치는지. 자, 원문에 보시면 어때요? 자, 진경대사 위에 한번 보십시오. 자,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왕족이라는 사실 쭉 나오는데 진경대사의 이름은 심이고 나오고 성은 신김씨. 자, 경주김씨, 김해김씨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야가 망하면서 신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들은 신김씨랍니다. 새로운 김씨를 해가지고 신김씨고, 그 다음에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다, 이리 나오죠. 자, 선조는 임나의 왕족이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자, 밑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원조, 먼 조상 흥무대왕, 이 양반이 김유신입니다. 자, 먼 어떻습니까? 조상 흥무대왕이 와가지고 뭘 했다? 쉽게 말하면 삼국 통일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자, 우리나라 학계들이 뭘 하느냐? 자, 보시죠. 원문을 보신다면, 자, 진경대사의 선조가 임나왕족을 했고, 먼 조상 김유신이는 뭐다? 김유신 장군은 나중에 뭐냐? 삼국을 통일했다는 그런 재상이 나왔다. 이런 내용인데, 요걸 어떻게 갖다 붙여버리냐면, 아, 진경대사가 김씨였고, 선조가 임나왕족이기 때문에 김유신이도 바로 임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원본 보시면 어땠습니까? 절대로 해석이 그리 안 됩니다. 자, 선조는 진경대사의 선조라면 어때요? 고조분지, 정조분지 모릅니다. 단지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경대사는 855년에 탄생했고 김유신 장군은 595년, 약 200년, 3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500년, 300년.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같은 핏줄이라도 진경대사의 선조 김씨가 임나왕족이 될 수 있죠. 왜? 위에 고조부 아니면 윗대 5대주, 6대주가 어떻습니까? 가서 임나 쪽에 가서 왕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양반들이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아, 이 원조, 그러면 김유신이도 임나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어 써놨죠? 원조는 영어로 말한다면 remote ancestor입니다. 아주 먼 조상.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 원문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뭐냐, 진경대사가 선조가 임나왕족이지 김유신은 임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원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 학자들이 그러니까 김유신도 임나네, 요렇게 지금 100% 다 믿습니다. 원문은 다 거짓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가야 위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야 위치 아시면 지금 어때요? 원래 경상도 지역이 많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냐면 저 남원이라든지 장수 쪽에 계속 고분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가야가 아주 진출했을 때 그까지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친 데가 지금 가야 유적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저게 가야 유적이죠.
지금 장수, 남원까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틀림없이 이게 우리 원래 가야죠. 자, 가야 위치는 누구나 국민들은 가야는 적어도 경상도 그리고 전라도 일부다 이렇게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임나의 위치 보겠습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의 위치는 뭐냐면 임나는 축작으로부터 북큐슈입니다. 큐슈 아시죠? 북쪽의 큐슈로부터 이천리. 섬 하나, 큰 하나는 섬을 끊을 때마다 대마도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마도 갈 때 천리, 대마도에서 이끼섬까지 천리, 이끼섬에서 큐슈 갈 때 천리, 이런 식으로 중국의 사서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이 원래는 천리가 아니죠. 하지만 큰 바다를 걷는다는 개념에서는 옛날 사람들이 전부 다 천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맡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임나는 큐슈로부터 뭐냐? 이천리에 있는 지역인데 북쪽은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뭐다? 신라의 서남쪽에 있으면서 북쪽은 바다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문이 원래 일본 서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나라 학자들 얼마만큼 장난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본다면 일본 서기의 그 지민을 가지고 본다면 임나는 어디입니까? 보면 자, 축작으로부터 큐슈로부터 이천리라면 어떻습니까? 이끼섬까지 천리, 이끼섬에서 대마도까지 천리. 그러니까 대마도가 딱 맞습니다. 그게 이천리예요. 그리고 북쪽은 바다로 막혔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가야 북쪽이 바다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경산도가 바다에 있어요. 경산도 가야에 위에 바다입니까? 없죠. 그럼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대마도 위가 바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계림의 서남쪽, 계림의 밑에 있죠. 보면 서남쪽이죠. 보면요, 딱 맞아지는 데가 바로 대마도예요. 자, 이걸 우리나라 학자들이 알기 때문에 피해가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정신문화연구원의 김모 씨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대마도가, 임나가 대마도에 있었다면 계림의 서남쪽이 아니라 동남쪽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앞에 가고 있습니다. 이 양반 코미디입니다. 보면.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앞에 그림 보시면 대마도 위치가 동서남으로 끄면 어때요? 동쪽으로 치우쳤지 서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몇 년, 지금부터 뭡니까? 일본 서기가 지금 뭡니까? 그건 몇 년 전에 썼습니까? 1000년 이전에 썼는데, 그때 동서남북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대마도가 동쪽으로 치우쳤는지 서쪽으로 치우쳤지 압니까? 그냥 대충 해가지고 계림의 서남쪽이라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는 뭐냐면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대마도가 동쪽으로 좀 더 치우쳤다. 그래서 뭐냐? 이건 대마도가 아니다. 이런 코미디를 합니다. 코미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북쪽이 바다가 막혔다는 말은 절대로 논문에 안 씁니다. 원문에 바다가 막혔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은 빼고 어떻습니까? 대마도가 동쪽에 동남쪽에 치우치지 서남쪽에 있다기 때문에 이건 대마도가 아니다. 이렇게 논문을 써댑니다. 이게 학자도 아니고 보면, 제가 보면. 자, 그 다음 다른 사람 볼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내신 세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일본 서기 역주를 1, 2, 3권을 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을 냈는데, 자, 이때 피해가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임나가 축작으로부터 이천리 떨어져 있고 북쪽이 바다로 막혔다는데, 자, 조자를 어떻게 살짝 돌립니까? 조자를 옥편에 찾아가지고 옥편에 조가 해석하는 방법이 어때요? 1번부터 100번까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은 1번, 2번, 3번이 뭐냐? 전부 다 막힐 조자입니다. 그런데 이 양반들이 이 서기를 번역할 때 어떤 걸 찾아내느냐? 100번째 조자를 찾아내요. 100번째 어떤 의미가 있더라? 걷는다는 의미가 있대가지고 이걸 어떻게 살짝 돌리느냐? 북쪽이 바다를 건너고 계림의 서남에 있다. 요리 만들어놨습니다. 코미디죠. 한자는 옥편을 찾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옛날부터 그 언어를 어떤 것을 제일 많이 쓰는지 대부분 순위는 1, 2, 3번이죠. 저 100번까지 안 찾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근데 대마도가 아니라는 걸 피해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 막힐 조자를 건널 조자로 번역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낸 세금 가지고 저 짓을 합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아예 어떤 사람은 요리 나옵니다. 일본 학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자, 북쪽은 막혀 있으며 임나의 북쪽이 바다로 막혀 있다는 것은 일본 서기 찬자의 잘못이다. 아예 원문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러면 일본 서기 몰라봐. 일본 서기 찬자가 잘못했다는데, 글자를 잘못 썼다는데, 야, 이런 인간들도 논문 쓴다고 이렇게 논문을 쓰댑니다.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까? 이 원문을 부정하려면서 왜 일본 서기를 왜 봐?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가야사입니다.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원문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가야가 임나라는 것은 강계토항 비문에 있다, 강수열전에 있다, 뭡니까? 진경대에서 탑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주장이 언제적 주장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도 1920년 조선 총독부 국정교과서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들 가르칠 때 교육지침에 요리 나왔습니다.
조선의 아이들한테 가야가 임나라는 걸 가르칠 때 뭘 가르쳐라?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옆에 보시는 그때 1920년 국정교과서 내용입니다. 교수 지침서에 뭐가 나오느냐? 강개토항 비문에 임나가라가 있다. 정경대사 탑비에 있다. 삼국사기 강수열전에 있다. 요걸 가지고 가야를 임나라고 가르쳐라. 교육 지침입니다. 100년 후에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 요걸 그대로 들이대가지고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봤죠? 원문 들이대면 다 가짜입니다. 다 장난쳤습니다. 말 가지고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장난쳐가지고 하는데 100년 전에 조선총독부 가르침을 지금 우리나라 가야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하는데 아까 봤죠? 1번부터 10번 증거 자료 보여드립니다. 가야하고 임나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물연대, 왕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가 임납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이번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보시면 남원을 기문이라 해가지고 저렇게 넣었죠. 합천을 대사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영산강 지역을 또 요번에 임나 지역으로 지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을 임나라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 옆에 보시는 것은 일본 교과서의 임나일본부하고 똑같죠. 우리나라 자기들이 전라도 경상도를 200년 식민지 삼았다는 일본 교과서 내용하고 똑같은 지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포인트, 이거는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꼭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어제 밤 사료를 찾아가 이거 정리했습니다. 자, 가야가 임나로 조작되는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야가 어떻게 해가지고 임나로 만들어지냐? 원래 가야하고 임나는 일본 학자들도 우리나라 학자들도 공부하면 다 압니다. 절대로 같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학문적으로 토대를 만들었느냐? 자, 정한론이 돌면서 여러분들 나가미치오라는 양반이 어떻습니까? 자,明치 때 살살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이 들어오면서 나가미치오 대일항쟁기 때죠. 보면요.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했을 때 그때 나가미치오라는 양반이 들어서 가지고 뭐냐면 가야는 임나라고 아예 가감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교과서 내용이 가야가 빠지고 임나로 교체가 돼요. 그러면서 누가 나오냐? 아이까요 후사노신이라 가지고 바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시해범이 바로 위에 나오는 아유카요 후사노신입니다. 이 양반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소다 스키치 이병도의 스승이죠. 보면요. 이 양반들이 들어서 가지고 일본 서기의 지명을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에다가 다 갖다 붙입니다. 자, 조작의 역사 꼭 아셔야 됩니다.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나서 가지고 명성황후를 칼로 찔러 죽인 놈이 지금 깡패인데 어떻습니까? 이 양반이 역사가 자기 역사책을 써가지고 가야가 임나다. 그래서 일본 서기의 지명이 전부 다 어디다? 경상도 전라도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깡패가. 그러면서 소다스키치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광복 후에 바로 스에마스 이 양반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앞에 있는 이 양반들의 주장을 그대로 더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를 완전히 임나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양반이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 광복 후에 와가지고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그러니까 돼요. 당연히 가야는 이 양반들 주장대로 돼버렸죠. 그 다음에 최근에 누가 나왔었느냐? 다나카노 이학기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때요? 도시학계라는 이 양반이 들어서 가지고 뭘 하느냐? 임나 제국을 대가야 연맹이라고 또 장난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뭐냐? 임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대가야 연맹, 대가야 아닙니다. 오늘 실체를 밝혀드리는데 대가야가 아니라 임나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말라고 오늘 밝혀드리는 겁니다. 후기 전맹, 후기 연맹, 정기 연맹 전부 다 돼요. 임나예요. 절대로 우리나라 가야 아닙니다. 이걸 장난친 인간들을 보여드리는데 자, 다나카노 뭡니까? 다나카 도시학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김모 교수 이 양반들이 뭐냐면 후기 가야 연맹체를 부르짖는데 들어가 보면 뭐냐?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 임나 시국입니다. 이거 모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가야 공부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말 못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냐? 우리나라 가야사가 전부 다 임나사로 교체 다 됐습니다. 이 양반들이 해가지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가야 고분군 7개 고분군을 등재하는데 그때 자료집에 들어간 내용이 요거예요. 여러분들 자료집에 전 세계에 아마 유네스코 등재 심사위원들이 이 지도를 봤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오른쪽 지도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야 연맹 지도입니다. 전부 다 일본 서기 지명을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에 갖다 붙인 겁니다. 이걸 제시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 겁니다. 이번에. 그래서 마지막 심사만 남았습니다. 8, 9월 달, 8월 말 9월 초에 통과하면 우리나라 가야 남원하고 합천이 일본 서기 지명으로 전 세계에 등재가 됩니다. 전 세계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 내용 여기 보시죠. 크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잘 보시죠.
저 까만 니모 박스 있죠? 저 중에 몇 가지만 금강국이라든지 이런 거 요거 몇 가지만 원래 우리나라 가야 지명이고 거의 90%가 일본 서기 지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야사를 모르기 때문에 저기 가야인 줄 알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서기입니다. 임나일본부예요.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는 없었다 하면서 임나를 가르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남은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춘향이 눈물을 해가 제가 이제 유튜브 만든 건데 보면요. 이게 남원에 지금 150개의 고분군이 나왔습니다. 150개의 저를 큰 고분군이 나왔고요. 저기 시골에서 지금까지 일제시대 때까지 대일항쟁기 때도 있었는데 일본이 저걸 무덤을 발굴 안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산이 전부 다 고분이에요. 아마 발굴하면 진짜 멋있을 거예요. 원래대로 보고 난다면. 저기에 저 할아버지들이 모르니까 저 무덤이 무너지고 하니까 저기다가 감자를 갈아놨답니다. 왜? 무덤 팽팽하게 갈면 좋잖아요. 그래서 감자가 전국에서 아주 맛이 좋다고 소문난 감자가 저쪽 지역 감자. 무덤 위에 감자밭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 저장소로 무덤을 이용을 했고 저런 게 150개가 이번에 나오는데 이걸 문제는 뭐냐. 이 고분군을 임나의 김흥국으로 이번에 등재를 하려고 남원시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 우리나라 가야가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 남은 시민들이 전부 다 어떻습니까?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계속 성명서 발표하고 이걸 막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합천하고 남원에 저 나오죠. 다라국, 김흥국. 저 우리나라 아닙니다. 가야 아닙니다. 일본 서기의 임나의 지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저걸 모르잖아요. 임나가 뭔지 가야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속아버렸습니다. 쪽에. 남은 사람들 만나니까 남은 시민들이 원래 남원의 옛날 이름이 김문인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환영을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일본 서기를 딱 보니까 꼭지 돌아버린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남원을 외놈으로 만들려는 이게 전략이군 해가지고 지금 남원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남원은 아시다시피 만인 아시죠? 만인어총. 자, 정유재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남원 그때 국민들 10,00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남원은 외놈 하면 어때요? 치를 뜨는 동네인데 그 치를 뜨는 동네 남원이 가야를 등재할 때 일본 서기 지명으로 할 거라고 지금 학자들하고 남원시가 나선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 완전히 이게 이상한 지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역사를 잃어버려가지고. 자, 이렇게 가고 있고요. 자, 자기들이 유네스코 등재할 거라고 홈페이지 만드는 데 보시면 전부 다 남원을 기문이라 해놨죠. 일본 서기 기문으로 대표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유네스코 등재되면 끝납니다. 이제 기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합천은 뭐냐? 다라. 4세기부터 6세기에는 임나일본부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때 합천이 다라라는 겁니다. 미쳐버립니다, 여러분들. 합천이 전부 다 외놈이에요, 외놈들. 근데 자기들은 아니래. 가보면 외놈이 아니래요. 아니라 일본 서기 지명 그대로 맞습니다. 오늘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그대로 지금 이제 지명이 등재되고 모든 온라인에 어때요? 남원이 기문이라고 일본 서기 기문이라고 온라인에 저렇게 도배를 했다가 지금 남원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이제 막기 시작했습니다. 저 다 이제 걷어내고 우리는 절대로 남원을 기문으로 쓸 수 없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고 있고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이 일본 교과서입니다. 이제 가야 이야기하면 틀림없이 임나일본부 이야기하면 가야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께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임나일본부는 한일 공동협약으로 맺어가지고 10년 전에 폐기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일본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가야는 임나라고 가르치죠. 일본에서의 임나는 임나일본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야 임나하고 약간 틀려요. 우리나라 가야 하는 사람들은 가야는 임나지만도 임나일본부는 아니다 하죠.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역사를 가르치는 일본에서는 뭐다? 일본에서는 임나는 임나일본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중학교 교과서에 그대로 임나를 정사로 가르치고 고등학교 교과서 보시면 그대로 임나를 정사로 가르칩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어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도도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독도는 원래 일본 땅에 있는데 한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일본이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은 이를 갈겠죠. 왜? 독도를 무단으로 아예 어릴 때부터 세뇌당해버렸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지금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 전라도 경상도 땅이 원래 자기들 옛날 고토였는데 지금 한국이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교육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저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독도 다음에 요거예요. 임나일본부예요. 원래 경상도 전라도는 뭐다? 우리 땅이었다. 한국에서 이렇게 우리 임나일본부 지도 그대로 가르치지 않느냐 가야라고 요리해버리면 동북공정처럼 똑같이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은 정사로 그대로 가르치고 있고요. 여기 나오죠. 중학교 교과서는 8종 중에 5종이 임나일본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전 교과서가 뭐냐? 임나일본부를 정사로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전라도 경상도를 식민지 삼았다는 거.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오죠. 왜의 군세가 바다를 건너 백제 신라를 식민으로 삼았다. 이게 교과서 내용이에요. 임나일본부 폐기 절대로 된 적 없고요. 더욱더 강화돼 가지고 일본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도, 전라도, 경상도가 전부 다 임나 자기들 일본의 영역으로 다 지금 일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가르치는 지도 보십시오. 남원을 기문이라 써놓고 합천을 다르라고 아예 표기에 가르치죠. 요걸 요번에 유네스코 등재해 준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1조 2천억 돈 받아가지고 일본에서는 만세 만만세 천황폐하 만세입니다. 그냥 한국에서 모든 걸 다 만들어줍니다. 일본 서기를 완전히 정사로서. 그 자기들 가르치는데 뭐 한국에서 나서가지고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야의 학자들, 양심 있는 학자들은 절대로 임나일본부 일본에서는 뺄 수도 없고 교과서도 못 뺀다고 아예 이렇게 선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고. 영원히 일본은 임나일본부를 지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임나일본부는 한일 공동협약으로 10년 전에 폐기했다고 지금도 이렇게 새빨간 거짓말. 남은 시민도 6년, 7년을 속았답니다. 그렇게 폐기된 줄 알았대요. 그런 게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근데 자기들이 직접 일본에 자료하고 싹 보니까 어때요? 눈이 뒤집혀버린 겁니다. 지금 남은 시민들이. 전부 다 남은 시민을 가지고 놀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반대 운동을 합니다. 지금 남원에 가보시면 어때요? 저렇게 시민들이 저 프랭카드를 저리 달고 남원시에서는 저거 못 보게 하려고 떼는 작업하고 있고 시민들을 붙이고 요걸 계속 릴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마다 저렇게 요번에 다 붙여놨습니다. 남원이 일본 후손인가. 자, 붙여놓으면 시에서 와서 떼고 또 시민들은 또 찍어가지고 또 붙이고 저렇게. 자, 왜 저렇게 밀어붙일까요? 돈을 1조 4천억, 2천억을 준다는데 어느 시가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명분만 가지고 돈 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 갑니다. 저거 이제 등재해 놔놓으면 아마 일본 사람들이 남원을 엄청나게 찾을 겁니다. 왜? 자기들 후손들이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남원 지역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대단히 만족하고 남원하고 합천을 열심히 관광을 올 겁니다. 자기 후손들이 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열심히 남원 시민들은 지금 등재를 맡고 있습니다. 밤에도 자지 않고 차를 돌려가지고 남원의 그 기문의 실체를 저리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 정리 이제 30분 남았는데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까요? 이걸 잘 아셔야 되겠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 그럴 겁니다. 역사학자들이 다 실증하고 증명해 놓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젊은 양반이 와서 왜 저거 아니라고 주장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장하고 있잖아요. 동북공정을 그대로 우리나라 학계에서 가르치고 있고 임나일본부를 가야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자,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나라 1910년 바로 일명 한일합방, 우리나라를 완전히 경술국치죠. 나라를 그대로 빼앗자마자 몇 달 뒤에 11월 달에 보십시오. 조선 총독부 간부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미리 나왔던 역사책을 다 압수를 합니다. 자, 대한제국에서 만든 역사책이라든지 한국에 남아있는 역사책을 압수 명령이 떨어져요. 저 책을 다 배포를 금지시키고 압수를 하라는 것이 조선 총독부 간부 빨간 박스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때 어때요? 대한제국에서 만든 국사교과서라든지 이런 것이 다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자, 그때는 이제 그동안 책 중에 대부분 이런 겁니다. 보면 이런 책이 다 나간데 문제는 뭐냐? 저 책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일본이 뺏어갔을까요? 저 책에. 자, 여기에 그때 책을 뺏어가는 장면을 누가 봤냐면 여기에 네다니엘 페퍼라는 기자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보고 1920년에 기사를 낸 게 이겁니다. 자, 어떻게 나옵니까? 1920년 기사에 이래 나옵니다. 한국의 역사는 절대로 은금이다. 일본인은 즉시 한국의 국사라는 국사는 다 압수 불태워버리고 철저히 수색해가 폐기시켜버리고 한국의 국사는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가 된다. 이렇게 다 틀었답니다. 전국을 한국의 모든 시골 곳곳을 틀어가지고 한국의 역사책을 어떻습니까? 다 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어떻게 다 폐기시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한국사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나라 아까 대표적인 양반이 있죠. 이 양반은 EBS까지 나가지고 당군은 절대로 없었다. 있었다면 누가 중국인 이만희 우리나라에 와서 고조선을 만들어가지고 융성하게 만들었다. 요리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신은이 모르겠어요. 이 양반은 뿌리를 한번 캐봐야 되겠어요. 조상이 누군지. 자, 이렇게 당군을 직접 부정하는 양반이 우리나라 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양반이 번역한 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History of Korea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전 세계에 여러 언어로 번역돼 가지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해놨는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어 잘 아시죠? 자, 앞에 이 양반이 번역한 겁니다. 이 양반이 한국의 역사라고 번역해 가지고 전 세계에 소개하는 책자인데, 자, 조선 사람들은 inhabited 어디에 있었다? area of center of what 해가지고 지금의 어떻습니까? 요동 지역, 만주, 남만주 어떻습니까? 북쪽, 한국 한반도의 북쪽에 어떻습니까? 요동하고 만주 쪽에 있었다. 이렇게 써놨죠.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조선 사람들은 한반도에 살지 않고 한반도 북쪽에 살았대요. 영어는 무섭잖아요.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입에 발린 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미국 가서 우리 아버지 하면 큰일 나잖아요. 왜? 아버지가 공통이잖아요, 공통. 영어에서는 뭡니까? 단수, 복수 확실히 써야 되고 소유격 확실히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영어 쓴데 가지고 가서 my father, my mother 해보십시오. 이제 집안이 완전히 난도질 나갑니다. 영어가 그리 무서운데, 이 양반 이런 영어 보십시오. 조선 사람들 어디에 살았다? 한반도의 북쪽에 살았대. 한반도에 산 게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의 한국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거 자료 한국 국민들한테 안 보여줍니다. 자기들 그때 홈페이지에만 살짝 실어놓고 공개를 안 해요.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뭐냐?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보면 어떻습니까? 제일 밑에 보십시오. 자, 동이족이라 쭉 해가지고 동이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예맥이다. 동이족 사람들을 저 밑에 나오죠. 고조선 as 예맥, 그죠? to means 이렇게 그런 의미는 뭐다? people 뭐입니까? inhabiting 살고 있는 어디에? dirty 더럽고 거칠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예맥. 우리 조상이 예맥인데 더럽고 거친 지역에 산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내용 넣을 필요도 없죠. 그죠? 중국에 갑자기 중국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뭐냐? 한국 고조선 사람들은 예맥 쪽인데 더럽고 와일드 거친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뭐냐? 하디라 했죠. 하디 앤드 바이런트 나오죠. 보면 그만하고 난폭한 놈들이다. 요게 한국의 역사라고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합니다. 이걸 외국인이 보고 한국인들 조상 여러분들 조상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완전히 뭡니까? 뭐에 보면요? 오랑캐죠, 오랑캐. 오랑캐고,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들? 영어로. 자, 이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역해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짓까지 했느냐? 2012년에 미국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야, 남북한이 통일될 때 중국의 동북공정이 걱정된다. 한국의 입장을 대변해달라. 중국이 동북공정을 해가지고 북한을 자기들 영역으로 주장한다. 한국의 교육부하고 그리고 역사학계 입장을 대변해달라 해가지고 보고서를 써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것이 이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간지 압니까? 여기에 내용을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지도로 보신다면 쭉 나가보시면 돼요. 한국의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고 어디예요? 한사군은 북한을 다 점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 독도도 이제 우리나라의 영토가 아니라 뺐습니다. 이 지도에. 결론이 뭐냐? 중국에서 주장하는 한반도 북부가 중국 땅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요리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당군이 없고 중국인 이만 한사군이 북한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의 동북공정 주장이 맞다는 겁니다. 요게 우리나라 국회에서 들켜가지고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벌써 미국에 날아갔어요. 미국에 날아간 뒤입니다. 이 보고서 쓴 사람들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요.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때 미국에서 아마 받아본 사람들이 충격받았을 겁니다. 외교위원회에 관련된 분들이, 야, 한국에서 북한을 중국 땅으로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됐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서가 날아갔고요. 자, 일본에서 여러분들 잘 보시죠.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일본이 우리나라 역사에 교육을 시킨 것은 요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우리나라 역사책을 다 뺏어가면서 자기들이 만든 역사를 가르치느냐? 하나는 역사적 식민지고 하나는 정신적 식민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은 뭐다? 100년 전부터 완전히 역사적으로 뭐냐? 일본의 종속된 민족으로서,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어때요? 일본의 종속된 민족으로서 신민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일본이 만든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때 역사 교육의 목적. 이걸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때 가르친 책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옆에 보시오. 왼쪽에 뭡니까? 국어 교본이 독본이 나오고 옆에는 조선어 독본이 나오죠. 여러분들, 국어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나라가 주권이 있었다면 한글이 국어가 되겠죠. 저기서 국어는 일본어입니다. 나라를 뺏긴 게 요리됩니다. 나라를 뺏기니까
일본어가 국어가 되고 우리나라는 어때? 조선어로서 가르칩니다. 저렇게 넘어갔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일본이 교육을 시켜 나가는데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어때요? 본격적으로 뭐냐면 1920년부터 우리나라 어린이들에게 뭔 교육을 시키냐면 자기들이 만든 역사 교육을 시켜 나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오늘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충격받는 게 이거예요. 1920년부터 가르친 역사 교육이 2021년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가르친 이 내용이 2021년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국사교육이 전부 다 이 교육입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최초의 국정교과서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몰랐죠.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이 책이 있다는 걸 말 안 했습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도 가르치는 역사책이 이 범주를 벗어나질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실체를 우리나라 학교에서 아마 대부분 다 숨겼다 봐야 됩니다. 조선 총독부의 최초의 국정교과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교육시킨 내용인데, 자, 여기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국사책을 하나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1923년 대정 12년에 보통학교 국사교과서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에 보시면, 자, 임나일본부가 교육대에 나옵니다. 임나일본부. 저때 다 임나일본부, 가야는 임나라고 다 가르쳤습니다. 1923년에 저렇게 그대로 나오죠. 1920년 교재에도 그대로 가야는 임나라고 교육 지침까지 내려가지고 가르칩니다. 저 내용 그대로 넣어줘. 그리고 고조선은 북쪽만이 고조선이라고 딱 그립니다. 그 지도 보십시오. 지도 보시면 고조선이 위만 고조선이고 밑에는데요. 만 지난해가지고 갈라놔 버렸죠. 똑같습니다. 이게 2020년 교과서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때 우리나라 어린이 이 학생들이 교육받는 내용입니다. 사진입니다. 이거는 공주 쪽인가 사진인데 희귀 사진입니다. 딱 한 개 있는 거.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 뒤에 교탁위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빨간 박스에 뭔가 글자가 보이죠? 바로 뭐냐면 황기 2600년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나라를 뺏기면서 어떻습니까? 역사를 일본 교과서를 배우면서 당기를 잃어버렸죠. 당군을 부정했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뭐냐? 당군을 빼고 누굴 잡아내느냐? 뭡니까? 바로 천조 대신 그 라인들 나오는 일대천왕, 진무천왕, 신무천왕을 이야기하는 바로 황국이죠. 바로 황국사관을 주입하기 위해서 황기 2600년. 일본 최초의 천왕, 일대천왕이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기를 빼고 황기 2600이라 해가지고 출판위에 붙여놓고 저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완전히 그렇게 돼요. 황국사관을 잡아넣는 거죠. 자, 이렇게 황국사관을 주입시키고 또 하나가 뭡니까? 역사만 교육시키면 안 되잖아요. 정신문화를 완전히 빼버리잖아요. 조선 사람들 어릴 때 100년 전부터.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1930년 어디 갔다 옵니까? 서울에 신궁에 참배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서울. 지금 떴겠죠? 없죠? 남산에. 거기에 엄청나게 큰 신궁이 있었죠. 거기 가서 다 저럽니다. 그리고 왼쪽 보시죠. 오른쪽 보시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신사 참배하는 내용이죠. 저때 일본이 뭐랬냐? 우리나라 고유 문화는 전부 다 사입이 유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유사 사입이라는 용어는 조선 총독부 용어예요.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 역사, 조선의 역사 문화를 부정할 때 쓰는 용어가 유사 사입이라는 용어입니다. 그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잘못 쓰면 어때요? 일본 사람이 쓰는 용어예요. 조선 총독부에서. 특히 우리나라 문화를 이야기할 때 저 미신이네. 그 발을 뱉는 순간에 그 사람 주체는 자기는 일본인이 됩니다. 왜? 일본인이 우리나라 역사를 정신문화 이런 걸 다 미신으로 돌릴 때 썼던 용어가 유사하고 사입입니다. 자, 저렇게 일본의 문화는 말 그대로 진짜고 나머지는 한국의 문화는 뭐다? 한국의 종교, 한국의 정신, 사상 모든 거는 뭐다? 전부 다 유사, 사입이다. 이렇게 100년 전에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한국인들 중에 감히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 못하는 것 어때요? 아, 저 사입이 냄새 나는데 미신이네. 이렇게 한국인들이 감히 이야기를 해줘. 그건 자기 주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자기는 일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선 총독부 사람 아니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가르친 거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920년 어떻게 가르쳤느냐? 고조선은 한반도의 북부만이 고조선이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교육 지침입니다.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북부만이 고조선이라고 가르치고 한반도 북부는 한사군이 420년을 지배했다는 걸 가르쳐라.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뭐다? 위나라의 진나라의 식민지가 됐다는 가르치는 내용도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대신 조건이 뭐다? 제일 먼저 조선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당군을 제거하고 가르쳐라. 당군은 신하고 곰과 호랑이, 마늘, 쑥 이야기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서 뭐다?
그거는 신하고 믿을 바가 못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당군을 반드시 제거하고 중국인 2만 한사군을 가르치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걸 우리는 100년 전부터 배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한국의 2020년 교과서에 보시면 어때요? 남북한 색깔이 틀리죠. 위에가 북한 지역만이 고조선이고 남한은 고조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2020년, 2021년 국사 교과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들이 배우는 거. 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또 송호정은 아까 이야기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한 게 이게 우리나라 청동기 칼까지도 없습니까? 장난칩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우리 고조선 사람들이 썼던 칼,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것도 우리나라 고조선 사람들이 썼던 세형 동검입니다. 아주 세밀하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장난쳤느냐? 이 검은 요동 지역에 나오기 때문에 요동 사람들이 쓰는 검이고 요게 고조선 사람들이 쓰는 검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광복 후에 수많은 발굴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자, 어떻게 연구가 됐냐면 바로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다는 연구 결과가 다 나왔고요. 그리고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저 요동까지 완전히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게 비파형 동검이 요령식 동검이고 세형 동검이 고조선 조선식 동검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여기 지도처럼 어때요? 한반도 저 요동 지역까지 고조선이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비파형 동검, 세형 동검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다 발굴됐는데도 국사책을 지금까지 안 고칩니다. 절대로 안 고칩니다. 그러면서 청동기가 언제 나왔다? 당군조선 저 이후에 청동기가 나왔다. 여러분은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만 거짓말 쳤는지.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홍산문화지역, 고조선 요서 지역입니다. 고조선이 요서까지 있었죠. 그 요서에서 BC 3500년, 약 5500년 전에 청동기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동안 당군조선 시대 때는 청동기가 없었고 저 후기 고조선에 저 중기 후기 들어서면서 이만이 들어오면서 뭐 청동기 척이 들어왔다. 그때부터 고조선이다 나라다 했는데 최근에 발굴은 당군조선 생기기 전부터 어떻습니까? 청동기가 썼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자료가 나왔고요. 그때 고조선 사람들이 어떤 복장을 했는지 여기 보시죠. 인형이 나오죠. 보면요, 상투를 틀었고 복식 저렇게 도포자락 입은 저까지. 옥 어때? 단추가 옥입니다, 여러분들. 고조선 사람들이 단추를 옥으로 달았어요. 왜? 물론 이제 지배계층이겠죠.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옥이 비싸서 옥 못합니다. 자, 고조선 사람들이 옥을 단추로 썼습니다. 족이 발굴됐습니다. 언제요? BC 3000년, 약 5000년 전입니다. 고조선 생기기 이전부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 내용을 우리나라 국사책에 안 넣습니다. 절대로 안 넣습니다. 그러면서 당군은 없었다. 당군이 있을 때 청동기는 없었다.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고고학은 전부 다 나왔습니다. 다 밝혀졌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 요거 거짓말된 거 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사군은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다 북경 쪽에서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열심히 평양에 있다고 가르쳤는데 정작 한사군의 유물, 낭낭군 유물은 북경 쪽에 나가 다 이렇게. 자, 보십시오. 자, 그 평양에 발굴했던 이 낭낭군 유물을 발굴했던 세끼노 다다시라는 양반이 일기를 써놨는데, 자, 일기장에 보고 뭐냐? 자기가 그 말했던 그 낭낭군 유물을 북경에 가서 유리창 골동품상에서 다 사왔다고 일기장에 써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쳤죠? 북한 평양에서 다 발굴되었다고 가르쳤죠. 정작 발굴한 사람은 어디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일기장에 뭐다? 북경에 가서 유리창, 지금 골동품 가게입니다. 그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한나라 유물을 사왔다고 기록해놨습니다. 다 거짓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낭낭 평양에서 발굴되었다는 낭낭 태수장은 전부 다 돈을 줘가지고 샀다고 밝혀졌고요. 그리고 지금 북경 쪽에서 낭낭 유물이 나온 무덤입니다. 자, 저기서 낭낭군 조선인이라는 벽돌 묘비까지 나와버렸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제 엄청나게 당황하죠. 왜? 열심히 북한 평양의 한사군, 중국의 식민이 돼가지고 가르쳤는데 정작 유물은 어디서 나왔다? 평양이 아니라 북경 쪽 근처에서 다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냐? 평양의 낭낭군이 북경 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지금 가르치는 학자도 있습니다. 국사학자 중에. 거짓말이 탄로나니까. 자, 이리 되고요. 요거 여러분들 열심히 배웠죠? 우리나라 국보입니다. 낭낭군 식민지 유물에 가장 뛰어난 유물로서 국보까지 등재했는데 최근에 이거는 낭낭의 유물이 아니라고, 한나라 유물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자들이 절대로 이 말을 국민들한테 안 가르칩니다. 안 가르치고 어때요? 한나라 유물로서 가르치고,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중국 문물 전시회를 가는데 요 사진을 그대로 유물을 또 재내가지고 갖다 놨더라고요. 중국 학자들도 압니다. 이거 자기들 거 아니라는 거. 이거는 흉노 쪽에서 허리띠입니다. 요걸 만들었다는 게 최근에 다 밝혀졌는데도 한번 거짓말한 거 이제 못 물리잖아요. 끝까지 저것은 한나라 유물이라고 합니다.
한나라 황제도 저 허리띠 저렇게 좋은 허리띠 못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 거짓말로 드러났는데도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양반이 어떻습니까? 송호정 교수가 또 한국의 역사책을 영어로 번역할 때 저걸 또 뭐라 했습니까? 낭낭군의 유물로 해석해가지고 전 세계에 또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밝혀졌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안 고칩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일본 그때 1920년지에 가야를 임나로 가르치라는 내용이 1920년 교수 지침입니다. 요걸 우리는 충실하게 100년을 이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가야 사는 분들이 요 지침을 100년간 어기지 않고 우리 국민들을 가르치면서 가야는 임나라고 이번에 다 바꿔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증거 자료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고요. 자, 신공황후 이 아줌마입니다. 임신한 만삭의 몸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가지고 신라 백제를 휩쓸어버려가지고 식민지를 삼았다는. 근데 원래 이분은 어디에 있느냐? 원래 바다를 건너온 게 아니라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갔냐? 대마도로 쓸러 옵니다. 원래 왜? 대마도에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풍국이 거기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습니다. 그 내용이 일본 서기 내용인데 정한원이 돌면서 그 내용을 어디로 갖다 붙여버렸어요?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로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그렇게 말이 안 맞으니까 이제 계속 거짓말을 칠 수밖에 없죠. 지명이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옛날에 추측해보면 이쪽이 거기라고 이런 식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전라도 경상도를 지금 임나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기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뭐 내용 모르시더라도 결론은 뭐냐? 일본 서기에 있는 모든 지명은 우리나라 한반도, 전라도, 경상도 지명이 아닙니다. 전부 어디요? 부산대 이병선 교수가 언어학 전문가인데 대마도 최고의 어떻습니까? 학자하고 직접 모든 걸 답사해가지고 뭐냐? 대마도의 고대 지명을 밝혀놨는데 그게 뭐냐? 일본 서기의 임나 지명은 거의 다 어디에 있다? 대마도에 있는 걸로 다 벌써 책으로까지 다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야서 하는 분들이 절대로 그분 책 쓰지 않습니다. 논문에 인용도 안 합니다. 그건 학자도 아닙니다.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가야사를 가르치고 있고 여기 관련된 모든 지명은 뭐다? 일본 서기에 있는 지명은 한반도의 지명이 아니다. 자, 이 양반들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1924년 어린이 가르치더만 24년에는 조선 사람들 대중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때 대중화 시킬 때 교재가 요거예요. 1924년 조선사 강자라는 책이 요걸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사 100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느냐?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100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요 내용 그대로 됐습니다. 자, 1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느냐? 조선의 역사는 노란 박스 있죠? 북쪽은 진화의 영토고 남쪽은 일본의 영토라고 100년 전에 가르쳤습니다. 한국의 초기 역사는. 자, 요 가르쳤는데 100년 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동북공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북쪽은 진화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그죠? 이제 남쪽 남았습니다. 이제 전라도 경상도가 여기 이항에 된다면 일본의 영토로 이제 부활할 겁니다. 임나인별부가 부활되면서 100년 전에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친 것이 100년 후에 그대로 지금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대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보시면 이제 뭐 다 말 그대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자기들이 다 속국 식민지로 삼았다는 걸 다 가르쳤습니다. 여기 그런 내용 도표 보여드리고요. 자, 뒤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이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드리는 게 이 사건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12명이 뭉쳐가지고 최근에 뭐냐면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에서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발의를 했습니다. 왜? 홍익인간이 너무 추상적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그래서 뭐냐? 홍익인간 무조건 빼고 민주 시민으로 바꾸자고 12명이 뭉쳐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홍익인간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강아지라도 홍익인간은 어때요? 좋다고 박수칩니다. 그죠? 다 그렇게 좋은 이념 말 그대로 홍익인간은 전 세계 석각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이념이 홍익인간인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홍익인간을 삭제하자고 발의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느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나라 이념을 파괴한다는 가장 소중한 이념, 이걸 파괴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요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던 우리나라 고대사 원형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다는 거. 조선 총독부에 해가지고 그리고 근대사 파괴돼 버리고 근대사에 가장 심하게 파괴된 게 여러분들 꼭 공부하셔야 될 게 동학입니다. 동학이 완전히 난도질려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돼 버렸습니다. 지금 천도교 동학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화 시킨 거고요. 원래 동학의 원래 본 가르침을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학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시 공부를 합니다. 종교로서의 천도교가 아니라 원래 원래 한국 사상에서의 동학을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이게 파괴돼 버렸고 독립투쟁사를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봤던 독립투쟁사는 독립투쟁사의 약 1% 내지 2%,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몇 분밖에 없죠. 나머지 99%는 안 가르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투쟁했는지 안 가르쳐요. 이게 문제입니다. 요것이 다 파괴돼 버리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홍인간을 삭제하자고. 요즘 최근에 이제 동학바람이 불면서 김용옥 선생도 돼요. 이제 동학에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이제 동학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동경대전 지금 유튜브 한창 어떻습니까?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서 원래는 이 양반이 욕을 많이 얻어먹었거든. 왜? 짱꼴라 옷 입고 나가지고 중국인 옷 입고 나서 유교 경전 공부하다 보니까 강의하다 보니까 전부 다 국민들이 안 좋아했어요. 왜? 사상은 대단히 학자로서 대단히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중국 문화에 저렇게 빠졌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았는데 이분이 어때요? 최근에 고구려 문화 답사하고 우리나라 역사 경전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어때요? 역사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걸 부르짖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순수 역사식 이걸 부르짖는 분이 요즘 김용옥의 옛날 김용옥 아닙니다. 이분이 요즘 이제 완전히 동경대전하고 동학 이런데 어떻게 계속 침체해가지고 교육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독립운동사의 보충교사 이런 거 반드시 동학하고 연결되는 거.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운동 단체가 보충교사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정읍 계신 분들 출생 정읍 고향인 분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서서히 복원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도산 안창호 선생 이분이 얼마만큼 강력하게 독립투쟁했는지 모르죠. 대부분 도산 안창호 선생 생각하는 게 흥사단만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무슨 정신으로 홍사단을 만들고 이거 안 가르쳐요. 왜? 이분의 역사관을 조명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을 한마디로 만다면 지금의 언어로 만다면 어디에 심취했다면 뭐라죠? 뭐 빠라죠. 뭔 빠라 부르죠. 뭔 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용어를 주로 쓰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은 지금의 용어로 쓴다면 뭐냐? 당군빠입니다. 당군빠. 당군 할아버지의 완전히 미친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었어요. 이분은 뭐냐? 우리 당군 고조선 역사에 바로 잡으면서 당군이 바로 살아나면서 우리 역사는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창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이고 어때요? 이분이 당군에 대한 찬가를 사절까지 지었습니다. 이거 흥사단에서 이야기 안 한다더라고요. 흥사단 하시는 분들 이 교육 받으시게 됩니다. 왜? 안창호 선생은 의식을 사상을 안 가르치잖아요. 이분이 운영한 잡지가 동광지입니다. 이 동광지에 보시면 어때요? 그때 이농화 이 양반이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까지 참여한 인물인데 1927년에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이 자료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왜? 한국의 원래 역사가 다 드러납니다. 지금 당군도 부정 안 하는데 이때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에 뭐가 발표되느냐? 한국의 역사는 원래 보십시오. 부제 뭐 쭉 나오죠. 환왕 당군조선 해가지고 황국, 배달, 신시, 당군조선이 쫙 원래 우리나라 역사의 출발이고 당군조선에서 건너간 생긴 나라가 뭐냐면 업신, 뭡니까? 숙신, 말갈, 발해, 금나라, 청나라, 흉노, 선비족들이 전부 다 어디다? 당군조선에서 생긴 나라라고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군조선 다음에 그다음에 북부예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부예가 나오고 이 지도가 그대로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사에서 파기된 내용, 이거 안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20년 자료에 안창호 선생이 운영한 동광지의 한국사의 원형이 나와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요것만 복원되더라도 한국사는 완전히 이번에 동북공정 당할 수가 없죠. 왜? 동북공정을 넘어서는 역사가 살아있었는데 요거에 떼요. 강복우의 이 역사를 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다 삭제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당군은 신하다? 요리 나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여러분들 오늘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동광지까지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역사가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임시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1942년 우리나라 역사는 당군도 부정하는 나라인데 그때 뭘 했냐? 우리나라는 당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한국은 황국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우리나라 한민족이 기성을 했고 주권을 그대로 이어왔다. 절대로 중국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이만조선 한사군이 들어선 적 없다. 다 개소리다. 실제로 어때요? 우리나라가 어때요? 나라 세워가지고 우리 주권을 그대로 와가지고 대한민국까지 왔다고 임시정부에서 저걸 잡아놨습니다. 1942년에. 근데 우리 강복우에 저 역사를 가르쳤습니까?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요거에 역적되는 반대되는 역사를 가르쳐가지고 당군도 신하다, 황국도 없다, 배달도 없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대한민국을 만든 임시정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만든 사람들이 이걸 역사를 잡아놨는데 요걸 다 부정하고 어때요?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역사 1920년 역사 교육을 우리 국민들한테 시키고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료 공개된 거 얼마 안 됐죠? 원래 이 자료는 옛날부터 떠 있던 자료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에서 아무도 떼요.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했어요. 왜? 요거 공개하면 자기들 다 역적되잖아요. 보면 조선 총독부 말입니까? 죽은 노릇 했다는 거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지금까지 공개 안 했는데 최근에 이 자료가 발굴되면서 어떻습니까? 한동훈이 북건설가 나오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저쪽에서도 어때요? 요 자료 보고 말을 안 합니다. 이제 왜? 요거 부정하면 그놈들 역적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잡아놓은 역사를 부정하면 역적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요게 무서운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에서도 어떻습니까? 뭘 했느냐? 한국부터 대한제국까지 우리의 국맥은 한 차례도 단절됨이 없었다. 1936년 줄을 끊었습니다. 근데 무슨 이만조선 한사군을 이야기해? 여러분들 이 자료 두 가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사에 그대로 살아남았다면 한국은 절대로 동북공정 인나일본부 안 당합니다. 독도 안 당합니다. 그대로 살아있겠죠. 이 역사관을 안 가르치고 조선 총독부 역사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을 당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대한민국 건국강령 임시정부에서 건국강령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뭘 했느냐? 홍익인간과 제2화세기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다 써놨습니다. 우리 민족이 끝까지 포기하고 어때요? 아무리 위기가 오고 나라가 망한 경우가 가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게 뭐다? 홍익인간하고 이화세기라고 아예 못을 박아놨는데 요번에 국회의원 12명이 나서 가지고 저걸 삭제하자고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가 왜 저런지 이제 저런 사람들을 왜 국회의원을 뽑아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사상이 옛날 사상으로 만나면 불량한 사람들인데 우리나라 역사 정신을 부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저렇게 국민 대표로 씁니까? 이게 자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자 여러분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아침에 이거 사를 뜯었습니다. 자 유대인들 아시죠? 미국 사회 전 세계 경제 모든 문화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영화 배우, 철학자, 과학자 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문제는 뭐냐? 저런 속된 말로 위대한 유대인들을 길러낸 게 뭐죠? 여러분들 바로 유대인의 역사와 정신이 들어있는 성경과 탈무드입니다. 저 양반들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가지고 떠도는데도 어떻습니까? 2000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 자기들 역사인 성경과 탈무드, 사상서 저걸 끝까지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진출해가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모든 걸 다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에 비해 가지고 비할 바 떨어질 바는 하나도 없죠. 그런데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는 스스로 한국에 있는 역사 문화를 다 부정했습니다. 부정하고 남의 걸 어떻습니까? 조선 총독부에서 가르친 역사관이 우리인 것처럼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지금 한류가 지금 잘 나가죠.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저렇게 한류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알맹이 빠진 한류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이제 조선 총독부 사관이 계속 이제 바닥을 파면 그게 이제 바닥에서 계속 드러 나올 건데 그러면 한국은 없습니다. 그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드린다면 꼭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자기들 역사와 정신 문화를 끝까지 어떻습니까? 후손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전 세계에 나름대로 물론 지배라는 표현은 안 좋지만도 다 자기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교포사회에서 아마 꿈꾸는 것이 요걸 겁니다. 우리 교포분들 열심히 고생해 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2세 3세들이 그 지역사 그 나라에서 영향력을 있고 자리 잡게 해주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했던 저게 정답입니다. 우리의 원래 사상, 원래 우리 역사를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겁니까? 한국사는 벌써 조선 총독부 역사로 다 조작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부는 열풍이 뭐냐? 바로 환단고기 공부입니다. 저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저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몰아붙여 가지고 저 책을 못 보게 하는 것이 지금 주류고요. 절대로 못 보게 유사사기를 해가지고 절대로 못 보게 별의별 짓을 다 하죠. 하지만 아셔야 될 게 그동안 환단고기 논문이 근 100편이 나왔습니다. 100편 정도가 나오는데 90% 이상이 환단고기는 정사라고 논문에서 다 밝혔습니다. 10%가 어때요? 환단고기를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했지 90%가 환단고기의 정사라고 논문을 다 썼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몇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뭘 했느냐? 환단고기는 위서라고 지금 도배를 해놨습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면. 위키백과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 위키백과 운영하는 놈들이 저쪽 놈들입니다.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환단고기 위서라고 자꾸 글었습니다. 고치면 또 고쳐요. 환단고기 위서라고. 그게 인터넷의 위키백과 사전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과 어떻습니까? 탈무드 이런 위대한 사상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의 역사책으로 본다면 환단고기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설명 듣지 마시고요. 직접 사가 원문 보십시오. 우리나라 저 유명한 이기동 교수라는 분이 성균관 대학에 있었습니다. 성균관 대학의 이기동 교수가 최근까지 뭐냐? 몇 해 전까지 저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그렇게 부정하는 분이에요. 저 읽은 책, 저 책이 저 가지고 그분하고 싸운 분도 있습니다. 위서냐 진서가 아니라 이기동 교수가 싸웠는데 이기동 교수가 끝까지 했대요. 저 환단고기 위서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뭐냐? 제자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제자가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 대학원에서 환단고기 한번 교재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죠 하니까 돼요. 그 위선데 뭐 공부할 거 있어. 이렇게 이제 그분이 생각했다가 직접 이제 책을 그래도 그럼 한번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 뭐냐? 그분이 환단고기 원서를 딱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왜? 유학의 대가가 공부를 했는데 뭐냐? 유학의 모든 엑기스가 환단고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환단고기 번역문을 낼 때 무엇부터 내느냐? 참회문부터 글 써가지고 온라인에 배포했습니다. 지가 큰 죄를 지었다고 지금까지 환단고기를 위설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죄를 참회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환단고기를 직접 원문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갔다는 그 자기 삶은 어떻습니까? 글까지 발표를 해가지고 환단고기 번역서를 냅니다. 그 환단고기 그런 책입니다. 절대로 그 뭡니까 보면 입에 침 빨아가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환단고기 위설하고 논문에서 벌써 정사로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한국인들의 역사 원형이 들어있는 천부경 그리고 3.1신고 그리고 홍범구조 이 속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가장 지고한 가치인 홍익인간 사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이 되는지만 환단고기 보시고 천부경도 접해보시고 천부경은 독일의 학자 하이데거입니까? 이 양반이 뿅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자기 철학에 모든 엑기스가 천부경에 들어있다고 우리나라 서울대 교수까지 초청해가지고 천부경 설명해달라 했는데 서울대 교수가 나는 천부경을 모릅니다 이래버렸잖아요. 얼마나 쪽팔리는 겁니까? 자, 이런 사상의 원형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서 한번 꼭 먼저 권해드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대한민국의 뭐 위대함 이게 뭐 국수제 이런 거 아닙니다. 국수제 아니고 대한민국의 원래 원형 문화 정신을 찾으려면 꼭 지금 여러분들 처음으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환단고기 관련된 거, 천부경, 3.1신고, 그 다음에 홍범구조 이런 내용 여러분들 자료 인터넷에 많습니다. 꼭 먼저 보시고 우리 역사의 원형을 여러분들께 접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00여 전에, 자, 이제 정리합니다. 100년 전 조선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잡아먹었을 때, 그때 일본인 한 사람이 조선 사람들을 만나보고 이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100년 후에 조선 사람들하고 여러분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100년 전에 이 양반이 요시노 사쿠조라는 양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에는 조선 독특의 문화가 있다. 또 조선인에게 말하게 한다면 조선은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일본보다 오랜 유서가 있는 나라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선 사람은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있어 민족의식으로서 통일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를 동화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동화한다는 것이 과연 되는가 안 되는가조차 큰 문제인 것이다 해가지고 어때요? 이 양반이 1919년에 이런 기록해놨습니다. 1919년 조선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습니까? 역사의식이 명백하고 민족의식이 뚜렷하고 물론 이 민족의식이 어떻습니까? 남의 민족을 차별하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이라든지 모든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다민족 국가입니다. 지금은 한반도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었죠.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 흑인종이고 모든 종이에 대해 한반도까지 와서 다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잘 보고 다녀봐요. 잘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이상한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어때요? 저쪽에 뭐 유럽 사람 비슷한 사람 있잖아요. 코 요리 나온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인데 다 그런 쪽 계열입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홍인간 종족 이걸 다 초월해서 같이 살았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자, 이게 그것을 부르짖는 분이 누구냐면 여기 보시죠. 고조선의 사만강경, 고조선이 3개 있는데 요걸 그대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갖다 쓰신 분이 조수왕 선생입니다. 조수왕 선생이 고조선이 3개라는 걸 가져가가지고 뭐냐면 삼균 제도를 외치는데요. 이 양반이 삼균 제도 교육이라는 여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이 여기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삼균 제도 고조선의 홍익인간 정신이 출현된 이 사만강경이 어떻습니까? 홍익인간 사만강경의 정신이 나온 이 삼균 제도를 가지고 어디까지? 인여인, 조교조, 국외국 사람과 사람이 평등하고 민족과 민족이 평등하고 국가와 국가가 평등하면 뭐냐? 이거는 뭐냐? 사회가 일가고 세계가 일원이고 세계 일가를 실현할 수 있다.
요걸 남긴 분이 조수왕 선생이 요걸 우리나라 건국 이념의 상균 제도를 잡아넣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홍인간 정신이 얼마만큼 위대한지 알죠? 우리 민족 잘났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민족 잘난 것이 아니라 홍인간은 어때요? 전 세계를 인종차별 없이 모든 어때요? 인류가 하나의 형제라는 거, 사회가 일가라는 그 사상의 뿌리가 바로 홍인간입니다. 그걸 가르친 분이 누구다? 당군 조선의 당군 할아버지. 그걸 삼균 제도로서 드러냈다는 겁니다. 자, 이까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대한사랑은 이제 뭐냐, 지금 활동하는 거 이제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이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큰 활동은 못 하는데요.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런 활동해가지고 우리 역사 강복 운동을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올해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백번 김구회관에서 약 5일간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약 4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작된 거, 왜곡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논문 쓰실 능력 있는 분들 내년에 반드시 논문 내십시오. 논문 내셔가지고 우리 역사 문화 관련된 거 연결되는 고리만 있다면 꼭 논문 제출해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5일 가지고 모자랄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가장 큰 이 문화 축제 학술대회가 또 내년에 준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대한민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또 시민들은 용기를 가지고요. 야, 이제 우리 역사 강복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있고, 저희들도 대한사랑은 뭐냐면 이번에 가야 문제에 직접 또 나서가지고 남은 시민들이 요 방송을 보고 나서 꼭지 돌아가지고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남은은 일본 놈의 후손이 아니다. 이게 대한사랑 이런 이제 자담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내가 유튜브로 계속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것은 큰 목표는 뭐냐면 이 바른 역사 교과서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석박사 길러내는 인재들을 길러내가지고 새로운 역사 교육, 올바른 역사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뜻이 있으시면 어떻습니까? 대한사랑 이렇게 회원으로서 가입돼 주시고, 후원, 저 혹시 농담인데 돌아가실 때 딴 데 몇백억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디 뭐 학교에 큰 거 뭐 가시면서 신문에 한 줄 나오면 끝납니다. 신문에 한 줄 나가지고 어떤 사람 돌아가시면서 평생 모은 자산금 뭐 200억 300억 기부하고 갔다. 신문 그날 딱 끝나고 그 이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냐, 건물 하나 딱 이름 지어가지고 이름 붙여주고 끝나요. 그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중한 진짜 피땀 어린 돈이 있다면 어디에, 오늘 보셨지 않습니까? 동북공정, 임나일본보, 독도 다 당하고 있는데 우리 후세를 위해서 교과서 만드는 거, 인재 기르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도움을 주십시오. 속된 말로 우리는 식민사학과의 일본과의 전쟁이 가장 큰 치약은 뭐냐면 쩐의 전쟁입니다. 저 일본은 자기들 저 학술 논리를 잡아넣기 위해서 극우 자금을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 명문대, 서울 사립대 수백억 수천억을 지금 극우 단체에서 일본에서 주고 있습니다. 정치학계하고 역사학계. 근데 그 돈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 시민들이 뭉쳐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민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마지막 화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누굽니까? 왼쪽은 바로 김자진 장군, 오른쪽은 유관순 누나입니다. 원래 사진은 참 한 분은 사형장에 가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아주 결연한 자세로 계셨고, 그리고 오른쪽에 유관순 누나는 너무너무 얻어맞아가지고 나중에 사지가 잘려가, 일본이 어떻게 죽인지 아시죠? 그냥 사람 목숨은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가장 가볍게 죽이는 것이, 전쟁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은 그냥 총알 한 방으로 해야 돼. 그래 고통을 하잖아요. 적을 죽일 때. 그게 가장 어디라 합니다. 전쟁의 태에서는. 그죠? 근데 유관순 누나는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에서 어떻게 죽였는지 알죠? 이 젊은 여학생이잖아요. 여학생인데 끝까지 굴복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지를 다 잘랐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관순 누나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고문당하다 죽은 게 아니에요. 다 사지 다 잘랐습니다. 목이고 다 잘라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무릎을 안 꿇었습니다. 무릎 안 꿇으니까 무릎을 잘라버리고 밑에 사지를 잘라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그 글을 써놨습니다. 너무 사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왜? 맞은 사진이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인터넷 요즘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참 유관순 누나에 대해서 웃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하늘 푸시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참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희생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미래를 만들어줬고, 이제 다시 대한민국의 역사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분들이 힘들게 우리 역사의 문화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는데 참 이분들이 웃음을 띠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스스로 역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죠? 시민들이요. 자, 이분들이 참 그리는 미래, 아직까지 안 왔죠. 선진국 이제 대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건 물질이고요. 진짜 홍익인간으로 전 세계 우리 문화로서 전 세계가 하나의 행정 문화로 만들 수 있는 그 꿈의 문화, 홍익인간의 문화의 시간대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 문화가 열린다면 이분들 모습이 이렇게 다 바뀔 겁니다. 하여튼 이 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그 1시간 10분 더 초과했습니다. 오늘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잠 못 이루는 밤 수면제 드지 마시고요. 오늘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미주사회에서 역사운동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들리셨죠? 이제